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5월 13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베키 린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러 TV쇼에서 임신 소식을 발표했죠. 베키 린치가 과연 이 임신 소식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표정을 지었고 좀 어떤 태도를 있었을까?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에서 마이크 존슨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존슨이 접촉한 WWE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베키 린치는 무대 뒤에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상당히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베키 린치는 원래 동료들과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친근한 슈퍼스타로 알려져 있는데, 그날 임신 발표를 하기 그 전 당일날에 무대 뒤에서는 상당히 침묵을 지키면서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키 린치뿐만이 아니라 베키 린치의 약혼자인 세스 롤레스 또한 평소와 다르게 조금 침묵을 유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 당일날 녹화에 참여했던 WWE 슈퍼스타들의 대부분이 베키 린치의 임신 소식을 몰랐고, 베키 린치가 무대에 나가서 얘기할 때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상황은 베키 린치와 세스 롤레스가 뭐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임신을 해보진 않아서, 아이를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기면은 좋은 감정도 들지만 그 반대되는 약간 혼란스러운 감정도 좀 든다고 합니다. 마이크 존슨이 여기에 설명을 했지만, 베키 린치와 세스 롤린스가 평소와 다른 태도를 가졌던 거는 뭐 무조건 슬퍼서도 아니고 무조건 기뻐서도 아니고 그냥 좀 여러가지 감정이 들기 때문에 좀 평소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부디 오해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에서 마이크 존슨이 베키 린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베키 린치가 지금 임신한 시점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3월 도중에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월 중순에는 레슬매니아 사전 녹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이크 존슨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베키 린치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레슬매니아 경기를 치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레슬매니아 쉐이나 베이즐러와의 경기가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좀 사실 그런 평가가 있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경기가 조금 치열하지 못했던 이유가 약간 베키 린치의 몸 상태가 기존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물론 그 당시 3월 중순에는 베키 린치가 뭐 임신 이제 막 시작한 그 상태였겠지만, 베키 린치가 그래도 그 전과는 같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게 이제 와서 좀 이해가 된다. 그 당시 베키 린치가 그랬구나, 이렇게 나중에 와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베키 린치가 임신을 알아차린 것은 4월입니다. 레슬매니아 녹화는 3월 중순에 이루어졌고, 베키 린치가 임신 사실을 안 것은 이제 4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 레슬매니아 녹화를 참여했던 거는 WWE의 잘못도 아니고 베키 린치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마이크 존슨은 지금 베키 린치는 뭐 결과적으로 이걸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키 린치는 사상 처음으로 임신 중에 레슬매니아 경기를 치른 최초의 슈퍼스타가 됐다, 또 요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베키 린치가 이제 임신을 했고 WWE TV쇼에서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키 린치는 여전히 인기 있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WWE가 이 임신 상태를 이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티셔츠를 냈다고 합니다. 더 맨이라고 하는 수식어에서 이제 더맘, 더마, 이렇게 바꿔서 상당히 재치있게 잘 만들어서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베키 린치로부터 이제 타이틀을 인계받은 아스카의 소식입니다. 역시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에서 마이크 존슨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아스카는 어제 있었던 TV쇼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제 아스카가 막 되게 상당히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아스카는 자기가 머니인더뱅크 레더매치에서 그냥 우승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 머니인더뱅크 가방이 그 다음날 러 위민스 챔피언십으로 바뀐다는 거는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어제 베키 린치가 설명을 했죠. 이 레더매치는 계약서를 얻기 위한 경기가 아니라 타이틀을 위한 경기였다. 그러면서 타이틀을 넘겨줬는데, 아스카는 진짜로 이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어제 보였던 그 감정은 아스카의 꾸밈없는 정말 실제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크 존슨은 이어서 WWE 내부 관계자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스카가 TV쇼 링 위에서 기뻐한 거 말고도 이제 무대 뒤에서도 다소 놀란 표정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스팅에 대한 소식입니다. 프로레슬링 시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스팅이 WWE 측과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WWE 액션 피규어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팅의 피규어가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팅의 피규어가 빠지면서 일부 팬들이 스팅이 왜 갑자기 빠졌지? 이렇게 좀 의구심을 드러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규어가 빠졌는데, 문제는 그냥 스팅의 피규어가 빠졌다, 계약 관계가 아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 나아가서 스팅이 AEW로 지금 갈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식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스팅이 최근 들어서 AEW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꾸 외부에 티를 내고 있습니다. AEW와 계약을 한 제이크 로버츠와 다이아몬드 댈러스 페이지의 최근 활약상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제이크 로버츠와 DDP의 활약상에 칭찬을 하는, 니들 참 보기 좋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마치 좀 부럽다는 듯이 좀 글을 남겨서 스틱이 AEW로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팬들의 좀 의심을 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스팅은 이전에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한 경기 이거를 하고 싶어 해요.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 2월달에도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협상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스팅은 한 번의 경기를 더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은 WWE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스팅의 추후 행보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주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추가 소식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WWE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소 놀라운 소식이,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세미 제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결국 반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지금 많은 팬들한테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세미 제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일 현지 날짜로 스맥다운 TV쇼 출연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은 세미 제인이 자발적으로 TV쇼를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이 코로나 사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세미 제인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 세미 제인이 더 오랜 시간을 TV쇼에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WWE는 세미 제인의 타이틀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고, 결국 지금 비어있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자리는 이제 토너먼트 대회를 열어서 챔피언을 가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토너먼트 참가자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겠죠.
됐죠. 자,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세미 제이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지내길 바란다, 모든 사람 다 괜찮길 바란다, 뭐 요런 글을 남겨서 잠깐 눈길을 끌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에서 마이크 존슨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WWE가 오스틴 티어리를 다시 NXT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WWE 내부 계획은 여러분들 어제도 보셨다시피 오스틴 티어리와 엔젤 가르자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면서 젤리나 베가의 스테이블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WWE의 지금 계획은 오스틴 티어리를 이 스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제외시키는 그런 각본을 앞으로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스틴 티어리는 안드라데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대체자로 그냥 임시 콜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러 브랜드의 아주 필수적인 슈퍼스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엔젤 가르자가 더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이고 활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엔젤 가르자를 더 지키고 오스틴 티어리를 NXT로 내려보내는 방안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앞으로 TV쇼 내용들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티스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인더뱅크 우승자, 레더매치 우승자입니다. 이 최근에 WWE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캐싱인 관련된 좀 해명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사실 오티스가 머니인더뱅크 우승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전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당시 사전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오티스가 태그팀 챔피언십에 캐싱인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 태그팀 타이틀 캐싱인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회사와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서 뭔가 결정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다, 만약에 그냥 이게 회사가 그냥 시켜서 뭔가 합의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태그팀 소속이니까 이 계약서를 태그팀 타이틀에 쓰고 싶다, 나는 그냥 개인적인 뜻을 얘기한 거지 회사랑 이게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캐싱인이 태그팀 타이틀이 아니라 다른 싱글 타이틀에도 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티스는 아직 본인에 대한 캐싱인 계획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티스는 캐싱인 하는 순간이 조만간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한편 오티스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고소공포증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WWE 본사 옥상에서 그것도 가방을 가질러 올라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무서웠다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사다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뭐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오티스가 계속해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지난 머니인더뱅크 페이퍼뷰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머니인더뱅크 때 오티스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또 하나의 재미는 포레이먼에게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지는 요 장면이었습니다. 팬들에게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장면에 비하인드 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숨겨진 일이 있었는데 사실 오티스는 포레이먼에게 그 접시를 던지기가 상당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각본이지만
포레이먼한테 이 접시를 던진다는 게 신인한테는 조금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심지어 본인이 NXT 시절 포레이먼이 너무나도 잘해줬다, 본인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면서 본인에게 멘토 역할을 해줬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포레이먼은 본인에게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접시를 던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요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야속하게도 그 당시 연기 지시를 할 때 최대한 세게 던져라, 요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양복까지 막 더러워질까봐 막 안절부절 못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레이먼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괜찮아, 그냥 해, 연기니까 편하게 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티스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현 시점까지도 포레이먼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가 뭐 거론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제 러 TV 쇼에서 세스 롤렌스와 머피가 실격패를 당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 어제는 많은 팬들이 좀 이게 뭐지? 이게 왜 DQ패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 소식을 다뤄봅니다. 이게 빈스 맥맨이 정해놓은 어떤 비밀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레슬링 옵저버 라이브에서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알아낸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정식 선수, 비정식 선수 이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세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약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이게 원래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원래 가능한 규칙을 빈스 맥맨이 불가능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비정식 선수가 정식 선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거를 빈스 맥맨이 마음대로 바꿔서, 사실 어제 그 결말은 다른 레슬링 같았으면은 그냥 문제없을 장면이었는데, 빈스 맥맨이 규칙 하나를 바꿔놓는 바람에 상황이 애매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제 있었던 그 상황은 다 연출이었죠. 뭔가 노림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그 마지막 DQ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팬들이 규칙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이런 보도를 하면서 빈스 맥맨이 도대체 왜 이런 변칙적인 규칙을 딱 하나만 바꿔서 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입으로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에 지난 러 TV쇼 시청률 보고까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